2025년 기초연금 단 3만 원 차이로 연간 408만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 당장 확인 안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만 원을 잃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하로 2024년보다 15만 원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하는데 99%가 모르는 함정이 있습니다. 67세 박순덕 씨는 딸 돈 잠깐 맡아뒀다가 연금 전액 탈락. 68세 최만수 씨, 20년 부은 보험 만기금 받았다가 수급 중단. 70세 이병호 씨 부부, 전기차 한 대 샀다가 연금 반토막 났습니다. 통장 잔고 하나, 자동차 한 대, 보험 만기금 하나 때문에 월 34만 원, 연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65세 되면 누구나 받는 줄 아셨다고요? 나는 소득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생각하셨다고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노후를 책임질 노후자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도 소득입니다. 적금도 소득입니다. 보험도 소득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소득입니다. 자동차도 소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해서 기준 넘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탈락 없이 감액 없이 내 기초연금 408만 원 지키는 법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2027년부터 시작되는 부부감액 폐지, 국민연금 실버론, 주택연금까지 노후 지킬 모든 정보를 이 영상 하나에 담았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귀중한 노후자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노후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7,700원 올랐습니다. 34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1년이면 4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 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도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작년보다 기준이 15만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하고 허무해했던 분들도 올해 다시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한 번 안 된다고 들으셨어도 올해 다시 한번 꼭 신청해 보세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일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당연히 월 소득인 정액 228만 원보다 적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소득이 절대 아닙니다. 일해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예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적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보험도 소득으로 봅니다.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자동차도 소득으로 봅니다. 집도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이걸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통장에 예금이 1억 원 있다고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돈 그냥 놔둔 거지,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왜 소득이야?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1억 원이나 있으면 이자도 나오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소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뺍니다. 이건 누구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빼주는 겁니다. 그럼 8천만 원이 남죠? 이 8천만 원에 1년에 4%를 곱합니다. 8천만 원 곱하기 4%, 그럼 1년에 320만 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약 26만 6천 원입니다. 정리하면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한 달에 26만 6천 원 버는 것처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요즘 은행 이자를 대충 3%라고 쳐볼까요? 1억 원에 3%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빼줘도 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통장에 1억 원 있으면 아까 계산한 26만 6천 원 더하기 이자 소득 21만 원, 합쳐서 한 달에 47만 6천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일도 안 하고 한 푼도 안 벌었는데 말이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통장에 돈 좀 있고 전세 보증금 좀 있고 차 한 대 있으면 금방 228만 원을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소득 공제가 더 커졌습니다. 기본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요. 거기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달에 200만 원 버시는 분이라면요. 112만 원 먼저 빼고 88만 원 남죠? 여기서 30%인 26만 4천 원 더 빼줍니다. 그럼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 버는데 61만 원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있다고 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들으시면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65세가 되어 곧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도 몰랐다가 정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실수하고 계신 건 아닌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67세가 되신 박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는 순덕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일도 못 하시니까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죠. 드디어 만 65세가 되셔서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순덕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순덕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다니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순덕 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공제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5억 원이 남습니다. 이 5억 원에 1년에 4%를 곱합니다. 5억 원 곱하기 4%,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166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억 원이 통장에 있으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자를 3%라고 쳐볼까요? 5억 원 곱하기 3%,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빼도 1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더해 볼까요? 아까 계산한 166만 원 더하기 이자 소득 121만 원 합치면 287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이 228만 원인데 287만 원이면 완전히 초과한 겁니다. 순덕 씨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한 달에 34만 원, 1년이면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손해 안 봅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세요. 그렇지만 두 번째 사례도 정말 안타깝게 기초연금 못 받은 경우입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68세 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만수 씨는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셨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뭐라도 하나 챙겨놔야지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티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만기일이 왔습니다.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만수 씨는 이 돈으로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인 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만수 씨는 허탈하셨을 겁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부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곧 보험 만기를 앞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지금이라도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 만기 전에 반드시 연금형 전환을 알아보세요. 세 번째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이건 정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잘 들어보셔야 하는데요. 올해 70세이신 이병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병호 씨 부부는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은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 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병호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병호 씨 부부는 본래 월 소득인 정액이 330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인 364만 8천 원에 못 미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환산 소득이 더해지자 소득인 정액이 367만 5천 원으로 초과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감액됐고 두 분은 한 달에 합쳐서 약 27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200만 원의 노후자금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차량 구입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입니다. 혹시 곧 차를 바꾸려고 생각하셨다든지 자녀가 탈 차를 대신 명의만 빌려준다든지 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충격 사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중 단 하나만 걸려도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 끄시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연간 408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실수, 만 65세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세요.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 절대 안 됩니다. 한 달만 늦어도 34만 원 날아갑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날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두 번째 실수, 적금이나 예금 만기일을 확인 안 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달에 적금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소득인 정액이 확 올라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은 특히 조심하세요. 적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은행 앱 들어가서 내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이 2가지만 조심해도 대부분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나머지 8가지 중에도 분명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실수, 오래된 통장을 정리 안 하고 놔두는 경우입니다. 10년 전에 만든 새마을 금고 통장에 500만 원 있는 줄 몰랐어요.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에 2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이런 통장들 다 합산됩니다. 주거래 은행만 정리하고 옛날 통장은 까먹는 경우 많으세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금융감독원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휴명 계좌까지 다 나옵니다. 네 번째 실수, 자녀명의 차를 부모님이 쓰는 경우입니다. 차는 아들 이름인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타고 다니세요. 보험도 부모님이 주 운전자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를 따집니다. 명의만 자녀고 실제로는 부모님 차면 부모님 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차량은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타실 거면 부모님 명의로 하되 차량가액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5번째 실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얼마 안 된다고 그냥 뒀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입니다. 또는 나중에 돈이 될 것 같아 시골에 땅을 사두었다가
그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못 받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는데요.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내 명의의 토지를 전부 확인하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땅 목록 달라고 하면 바로 줍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나머지 5가지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6번째 실수, 부부 재산을 한쪽 명의로만 몰아두는 경우입니다. 남편 명의로 5억, 아내 명의로 0원. 이렇게 해두면 아내는 재산 없으니까 괜찮겠지? 틀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봅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두면 증여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7번째 실수, 주택담보대출을 급하게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만 65세 됐으니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빚도 빼줍니다. 집값 3억, 대출 1억이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재산이 3억으로 늘어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기 시작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8번째 실수, 증권계좌나 펀드를 깜빡하는 경우입니다. 은행 통장은 다 정리했는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알고 보니 10년 전에 만든 증권계좌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이 있었습니다. CMA 계좌, 주식계좌, 펀드계좌 다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까먹은 계좌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로그인해서 계좌 잠고 확인해 보세요.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다 금융재산입니다. 이 정도 체크하셨으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2가지만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건 요새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9번째 실수,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20년 전에 산 골프 회원권, 지금은 안 쓰는데 그냥 뒀어요. 콘도 회원권도 있는데 몇 년째 안 갔어요.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골프 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하는 경우 있습니다. 안 쓰는 회원권 있으면 만 65세 전에 정리하세요. 팔기 어려우면 양도라도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실수, 재산 있다고, 차 있다고, 일한다고 신청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될 거야. 통장에 돈도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해서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하면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모르고 포기하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실수를 다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 앱 여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울리게 해두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4만 원 날아갑니다.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전부 열어보세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까지 다 확인하세요. 20년 전에 만든 통장 없나요? 휴명계좌 없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깜빡하고 있던 통장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증권 계좌도 확인하세요. 10년 전에 주식 산 거 그대로 있지 않나요? 펀드 가입한 거 해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다 확인하세요. 확인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세 번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세요. 왼쪽에는 재산, 오른쪽에는 금액 적으세요. 집 있으면 집 공시가격 적으세요. 올해 공시가격 모르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하세요. 주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차 있으면 차량가액 적으세요. 중고차 시세 검색하면 나옵니다. 시골에 땅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가서 4명의 토지 목록 달라고 하세요. 공시지가까지 다 나옵니다. 예금, 적금, 보험 다 적으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다 적고 나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228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계산 복잡하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이 목록 들고 가면 직원이 바로 계산해 줍니다. 네 번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통장이요.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 가면 줍니다. 혹시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세요.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빠뜨려서 2번, 3번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5번째, 신청 방법을 선택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서류 복잡하고 어르신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355번.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5가지만 체크하시면 신청 준비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달력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서류 준비, 신청 방법 선택. 이것만 하면 기초연금 40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계산 없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초연금 10년만 받아도 4천만 원, 20년 받으면 8천만 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당장 받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기초연금이 더 좋아집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고 계신 분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첫 번째, 부부 감액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왜 깎냐고요?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이론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이 살면 밥값이 반으로 줄어듭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병원비가 반으로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두 분 다 아프면 병원비는 2배입니다. 그런데도 연금은 깎아왔습니다. 알콩달콩 수십 년을 살았는데 기초연금 받으려면 위장 이혼해야 하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함께 산 부부를 갈라놓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를 없앱니다. 단 한 번에 확 없애는 건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1단계는 2027년부터입니다.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20%씩 깎였죠? 2027년부터는 10%만 깎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2단계는 2030년부터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적용됩니다.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데요. 부부가 함께 받아도 각자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산출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계산해 볼까요? 지금은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요. 20% 감액되니까 각각 27만 2천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서 54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감액 없이 각각 34만 원씩 받습니다. 두 분 합쳐서 68만 원입니다. 1년이면 16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꽤 큰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되시는 분들 희망 가지세요. 2027년부터 조금씩 좋아집니다. 2030년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액 34만 원에 150%입니다. 계산하면 약 51만 4천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이 금액보다 적게 받으시면 기초연금은 안 깎입니다.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입니다.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4만 원 받아야 하는데 17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국민연금 열심히 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금 꼬박꼬박 냈는데 노후에는 기초연금 깎인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산 사람이 손해보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나 깎이는지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계산해 줍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노후 살기 어렵습니다.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거 없습니다.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계속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이 15만 원 올랐듯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액도 오를 겁니다. 물가 오르면 기초연금도 같이 오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바뀝니다. 신청 안 하는 게 포기하는 겁니다. 내 권리 찾으세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사실 기초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34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국민연금 실버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자녀 결혼자금 도와줘야 할 때, 이럴 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은행 가면 이자 높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합니다.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 2%대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연 15% 넘습니다. 그런데 실버로는 2%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이런 긴급한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행 가려고 주식하려고는 안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서류 간단합니다. 심사도 빠릅니다.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9세 말순 씨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병원비 9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직원이 실버론을 알려줬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35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연간 420만 원이니까 2배면 8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말순 씨는 800만 원을 대출 신청했습니다. 5일 만에 돈이 나왔습니다. 금리는 연 2.1%였습니다. 덕분에 남편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카드론이나 사채 안 쓰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급하게 돈 필요하면 실버론 기억하세요. 대출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위기 때 도움됩니다. 두 번째,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만 원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집을 처분해서 지급한 연금액만 정산합니다. 남은 돈은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한테 빚 안 남깁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집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2세 월순 씨가 계셨습니다. 남편 먼저 떠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 한 푼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으로 한 달 살기 빠듯했습니다. 집 팔고 전세로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알아보고 신청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들어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154만 원입니다. 병원비도 쓰고 취미생활도 합니다. 집도 여전히 본인 집입니다. 자녀한테 의지 안 하고 삽니다. 정말 만족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집 있으시면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모의 계산 해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세요. 세 번째, 체력이 좋으시면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할 수 있습니다. 취약노인 안부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기초연금 34만 원 그대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4만 원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가면 동료들 만납니다. 수다 떱니다. 웃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우울감이 적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통장 잔고 관리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넘지 않게 하세요. 둘째,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일. 1일에 기초연금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소급 안 됩니다. 셋째,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이래도 신청하세요. 안 되는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연간 408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달력의 표시, 통장 정리, 재산 목록 작성.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주민센터 전화 한 통,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 상담 한 번이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하고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됩니다.
오늘도 잘 될 당신을 위한 잘 될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노후 이야기, 노후의 보탬이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